이제 사장의 관리 부분의 회계 처리입니다. 그래서 사장의 관리 회계에 있어서는 이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고정자산의 취득입니다. 자, 고정자산의 취득 해서 고정자산은 투자, 유형, 무형, 기타 해서 이제 기업회계 기준산 비유동 자산을 속하는 것인데, 자, 일단 종류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자산 해서 유가증권을 투자자산으로 구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하고 그 다음에 유형자산 그리고 무형자산 해서 뭐 기타 영업권 뭐 그 다음에 특허권 그 다음에 기타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네 가지에 해당되는 각각의 종류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산은 타 회사를 지배하거나 통제할 목적으로 장기적인 투자 이윤을 얻을 목적으로 장기적으로 투자한 자산으로서 만기 보유 증권, 매도 가능 증권, 지분법 적용 장기 대여금 그리고 기타 투자자산. 그래서 앞쪽에서 이제 다 공부를 하셨던 거죠. 유가증권에 속하는 것들. 자, 그리고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이제 건물이죠. 토지 건물 주종이. 그래서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의 임대, 그리고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물리적인 시체가 있는 자산으로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용 토지, 업무용 건물, 업무용 동산, 임차점포 시설물, 건설 중인 자산으로 구분한다.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건설 중인 자산은 유형자산에 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가 없는 거죠. 영업권, 권리금, 재산권, 개발비, 그리고 사용수익 기부자산, 기타 무형자산. 자, 그리고 기타 비유동 자산입니다. 전신전화 가입권. 예전에는 이제 전화국에 전화를 개설하려면은 이제 가입권을 구매를 해야 됐었던 거죠. 그리고 임차보증금, 주택임차보증금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종류. 자, 그리고 이제 취득을 할 때, 매입을 할 때 취득 원가에 뭐를 가산을 시키고 뭐는 가산을 시키지 않을 것인가 해서 이제 앞쪽에서도 많이 다뤘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매입의 경우에 취득원가는 매입가액의 당해 자산을 기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다음 각호의 지출을 가산하고, 매입 할인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여 취득원가를 계산한다. 자, 다만 매입 이후입니다. 매입 이후에 부과되는 재산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등의 영업에 관계되는 각종 조세는 원가에 가산되지 않고 해당 비용 과목으로 처리한다. 세금과 원가로 해서 비용으로 떨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쪽하고 똑같습니다.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취득 전에 발생되었던 비용들은 다 원가에 가산을 시키는 것이고, 취득 후에 발생된 비용은 비용으로 처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취득 이후에 발생되는 조세는 당연히 비용으로 처리하고, 취득 전에 발생되는 조세는 원가에 포함을 시키겠다는 거죠. 자, 설치 장소를 준비를 위한 지출, 그리고 운송비, 설치비, 그리고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국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 첨가소와 채권이죠. 그래서 국민주택 채권 이런 것들을 취득하고 그걸 판매하고 해서 보통의 경우에는 그게 채권이기 때문에 만기까지 뭐 5년 이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날에 할인율로 해서 판매를 해버리죠. 그러면은 그 차액분이 발생돼요. 그럼 그 차액분은 원가에 가산을 시켜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취득세 등록세입니다. 취득세 등록세는 소유권을 이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취득원가에 가산을 시키고, 취득 이후에 그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재산세는 비용으로 떨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서로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본화 대상인 차입원가, 이러한 것들은 다 취득원가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해당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이후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그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또는 부지를 복원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충당분체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그 지출의 현재가치, 그리고 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원가, 이러한 것들은 다 취득원가에 포함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다만 시험 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의 순매각 금액은 당해 원가에서 차감을 시켜줍니다. 자, 그리고 자기 건설 또는 제작의 경우에는 원재료비, 노무비, 운임, 하역비, 보험료, 수수료, 공과금, 설치비 등등등 기타 비용을 합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계산한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다 포함을 시켜주는 것인데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자가건설에 따른 내부 이익과 자가건설 과정에서 원재료 인력, 기타 자원의 낭비로 인한 비정상적인 원가는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자, 다만도 두 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위에 해당되는 것들은 앞쪽에서 얘기했는 취득원가에 포함을 시켜준다의 내용하고 동일하게 취득을 하면 되고, 다만부터 나오는 것은 예외사항인데, 예외사항의 첫 번째 문장은 자가 건설에 따른 내부 이익입니다. 이것은 원가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럼 이것은 더블로 된다는 거죠. 내가 직접 그것을 만약에 건설회사에서 아파트를 지어주는 건설회사인데, 건설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사옥을 짓겠다. 근데 이 사옥을 짓는데 여기에 이윤을 얼마로 할 것이냐, 100억을 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전체다가 짓는 재료비, 노무비, 기타 경비에다가 다시 100억까지 포함된 이 전체 금액이 취득원가로 간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자기가 했는 거기 때문에 수익 이 부분은 해당되지 않는답니다. 요 문장 하나 하고, 두 번째 문장은 비정상적인 원가입니다. 자, 비정상적인 원가라고 하는 것은 원가를 너무나 과대 계상했다는 거죠. 이러한 것은 원가로 취급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증여, 현물 출자,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자산의 공정가치 또는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인된 감정기관의 평가액을 말한다. 그리고 이에 취득 부대 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하게 된다. 해서, 자, 일단 물건을 받았다는 거죠. 증여를 받았다, 아니면 무상으로 받았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것에 대한 가치는 시장가치입니다. 시장가치. 시장가치가 즉 공정가치죠. 시장에 내다 놨을 때 공정하게 가격을 매길 수 있는 가격으로 해서 이제 취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다른 종류의 자산과의 교환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 다른 종류의 자산과 교환입니다. 교환으로 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에 취득부대 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하게 된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다른 종류입니다. 다른 종류. 그리고 다만 뒤에 보시면은 같은 종류의 자산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장부 금액을 취득원가로 하게 됩니다. 자, 이것도 앞쪽에서 했었는데 이종 재산이냐 동종 자산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종입니다. 이종은 다르다죠. 교환이 되는데 교환하는 것이 나는 볼펜을 주고 거기에서는 컴퓨터를 준다. 그럼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것은 취득원가를 뭘로 해야 되느냐? 자, 보시면은 이종 자산일 경우에는 A라는 자산이 있었고 A 자산이 B 자산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A 자산은 팔고입니다. 팔고 B 자산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B 자산을 취득했는 이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이냐? 이 취득원가를 얼마로 할 것이냐? 그러면은 제공한 자산을 이걸 팔았는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자, 지금 그 판매한 가격을 뭐라고 하느냐?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입니다.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자, 지금 시험 지문에는 제공한 요 말 대신에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새로운 물건으로 다시 취득을 하겠다, 이렇게 거래가 성립이 되는 것이고, 같은 종류는 바꿔치기 한다는 거죠. 바꿔치기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장부가액으로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시장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취득했는 것으로 취득가액으로 이제 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종이냐 동종이냐에 따라서 지금 시장 가치냐 아니면 장부 금액이냐, 그 두 가지가 서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예시에 보시면은 A 농협은 보유하고 있는 양곡 창고를 B 농협의 토지와 교환하였다. 그러면 창고하고 토지하고 교환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교환했는데 이종이죠. 이종. 그러면은 보유하고 있는 창고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창고가 있었는데 이게 토지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은 창고를 팔았는 가격이죠. 팔았는 시가, 공정 가격, 이게 나오는 것이고, 그것으로 이 공정 가치를 토지 가격의 취득원가로 산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A 농협의 양곡 창고 장부 금액은 3억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1억이다. B 농협의 현금 6억을 지급하였다. 양곡 창고의 공정 가치는 7억 6천으로 결정되었다. 그래서 지금 차변에는 업무용 토지,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
그리고 업무용 건물 양곡은 3억, 그리고 유형자산 처분 이익, 그리고 현금. 자,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 차익분만큼. 왜냐하면은 이 창고를 팔고 난 다음에, 시장 가치로 팔고 난 다음에 그 차익분만큼에서 더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2번에 보시면은 A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승용차를 B농협의 화물차와 교환하였다. 승용차의 장부 금액은 600만 원이고 현금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승용차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100만 원이다. 동종자산을 교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동종자산을 교환을 할 때는 장부가액입니다. 그럼 장부가액은 뭐냐면은, 장부금액은 취득원가에다가 감가상각 누계액이 반영이 되어 있는 금액이 장부금액이라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중고니까 우리도 중고로 써가지고 계속 감가상각 누계액을 책정을 해놨고 그쪽에서도 감가상각 누계액을 책정을 해놨다. 그럼 그것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감가상각 누계액까지 반영되어 있는 장부금액으로 해서 새로 가지고 오는 자동차의 금액의 취득원가로 책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이제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종류가 두 가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지금 동종이냐 이종이냐에 따라서 공정가치냐 장부 금액이냐, 그리고 장부 금액이 나올 때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기표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서로 잘 구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합니다. 자, 자본적 지출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차후에 공부하시겠지만 수익적 지출이 있고 자본적 지출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을 구분하는 가장 큰 항목은 자본적 지출일 경우에는 내용 연수를 증가시키거나 아니면은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해서 비용이 지출되었을 때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게 됩니다. 수익적 지출은 그냥 그 현상을 유지하는데 이제 들어간 비용이죠. 그래서 페인트를 칠을 한다. 이 수익적 지출이고, 자본적 지출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 네. 자, 그리고 무형자산은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만 그 소요 비용을 취득원가로 계산한답니다. 자, 무형자산은 유상으로입니다. 돈을 주고 사왔다는 거죠. 그래서 특허권을 사왔다. 특허권을 무상으로 받았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그 취득원가로 계상을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리적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유상일 경우에만 취득원가로 책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 그리고 이와 유사한 비용은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않고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원칙은 뭐냐? 고정자산을 취득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대출을 썼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자 비용이 산출이 된다. 그러면 이자 비용은 일단 비용으로 책정을 하라는 거죠. 비용으로 책정을 하고 그것을 취득원가에 가산시키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대신 예외사항으로는 다시 취득원가에 가산을 시킨다는 겁니다. 다만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차입한 특정 차입금에 대한 이자 중 당해자산의 취득 개시일로부터 취득 완료 시까지 발생한 이자 비용은 당해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할 수 있다. 자, 취득 개시일로부터 취득 완료 시까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있어서 계약금을 주고 난 다음에 취득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기까지 만약에 3개월이 걸렸다. 그럼 그 3개월 동안에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취득원가에 가산할 수 있다는 거죠. 예외적으로 가산할 수 있다. 일단 원칙은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특정 차입금을 일시 예치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 등 일시적인 운용 수익이 있을 때는 취득원가에 계산되는 건설자금 이자에서 이를 차감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다시 이것을 돈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지불하는 기간이 만약에 또 뭐 2개월 동안 남아있다. 그러면 2개월 동안에 예금으로 넣어뒀겠다는 거죠. 그러면 예금을 2개월 동안 넣어두면은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이자는 여기에서 발생된 대출이자하고 퉁쳐가지고 차감을 시켜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유형자산의 취득, 건설, 개발에 따른 복구 원가에 대한 충당부채는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반영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건물이 있었던 것을 허물고 뭐 새로 건물을 건설을 해서 취득을 하겠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비용도 다 원가에 포함을 시켜준다는 거죠. 그리고 복구 비용이 자산의 내용 연수에 걸쳐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비용 또는 제조 원가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토지의 취득가액입니다. 그래서 다음의 부대 비용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토지의 측량, 성토, 매립, 정지 작업에 소요된 비용과 계량비 해서 이제 측량을 하는데도 측량 비용이 들어갔다. 그러면 이것은 토지의 매입 가격에 포함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수수료, 등기 비용, 제세 공과금의 비용도 다 포함을 시킬 수 있는 거죠. 해서 취득록세 다 포함을 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에 앞쪽하고 똑같이 취득 이후에 발생되는 세금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토지를 사용하던 자에게 지급되는 퇴거료, 보상금, 그리고 매도자가 납부하지 않은 제세공과금을 매수자가 부담키로 한 때의 제세공과금, 이것은 단서 조항이 붙어야 됩니다. 구매하는 입장에서 매수자가 내가 내겠다, 내가 납부하겠다 라고 했으면은 그것은 취득원가에 포함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법 또는 도로법의 규정에 의해서 고지에 의하여서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도로수익자 부담금, 다만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부담하는 금액은 수익적 지출로 취급한다. 그리고 토지로만 사용될 목적으로 지상 건물이 있는 토지를 일괄 매입하였을 경우에는 건물 매입 대금 전액을 토지의 원가로 산입한다. 자, 지금 이러한 경우는 어떤 게 있느냐면은 1층짜리 토지 위에 1층짜리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이 있는데 이것을 주차장 용도로 이 토지를 구매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할 경우에 이 건물에 대한 금액이 만약에 1억이고 토지에 대한 금액이 만약에 3억이다. 이렇게 해서 총 합산해서 4억이라고 되어 있으면은 이 4억 전체를 다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철거 건물을 매각하여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 원가에서 차감한다. 당연히 그렇겠죠. 앞쪽에서 얘기한 이자 비용에 대해 가지고 이자 비용이 발생되고 그리고 다시 그것을 예금으로 넣어놨을 때 이자 수익이 발생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하고 비슷한 뉘앙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과 토지를 일괄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는 비상각 대상 자산인 반면에 건물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므로 각각 구분하여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 당연히 그렇죠. 지금 인간이 만든 제품에 있어서는 모두 다 감가상각이 있다고 했습니다. 감가상각을 시켜줘야 된다. 왜냐하면은 인간이 만든 모든 물품은 생존 연한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50년이든 10년이든 5년이든 이게 있기 때문에 다 계속해서 감가상각을 시켜줘야 된다. 근데 토지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영속해서 불변인 거죠. 계속해서 가기 때문에 토지는 감가상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감가상각 대상인 건물하고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토지하고 따로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취득시의 시가평가액을 공정가치 기준으로 하여 취득가액을 안분비례하는 방법에 의해서 평가 분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에 비례해서 평가를 해준다는 거죠. 만약에 토지 건물을 보통 일괄로 다 취득을 하는 거죠. 만약에 10억에 취득을 했다. 그런데 토지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7억이고 건물은 3억이다. 그러면 이것을 안분해가지고 기표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건물의 취득가액입니다. 건물은 이제 중개수수료, 비용, 세금도 다 포함한다. 퇴거료, 명도료, 그리고 건물의 구입 후 사용하기까지 발생한 수선비, 개조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구입 후에도 수선비, 개조비, 사용하기까지 발생된 비용은 다 취득원가에 가산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신축을 도급시킨 경우에는 도급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제 도급을 받은 사람이 시공을 한다. 이러면은 도급 계약 금액 이외의 소유권 이전 등기비 등의 부대 비용을 취득원가에 가산하고 자기 계산으로 신축하는 경우에는 설계비, 감리비, 재료비, 노무비, 건설기간 중의 보험료, 재산공과금의 재비용을 합한 것을 원가로 처리한다. 그리고 자기 소유 토지 위에 기존의 건축물을 개량, 증설, 확장, 신축할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장부금액과 철거 비용은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자, 지금 여기에서는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답니다. 자, 자기 소유 토지 위에입니다. 지금 요게 앞부분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 위에 이거 철거하고 난 다음에 다시 새로 하려고 하는데 이 철거 비용에 있어서는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지 취득원가에 가산시키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건물에는 사무소, 점포, 공장 등등등 이외에 냉난방 설비,
조명 설비 이러한 것들은 다 건물 부속 설비에 포함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건물 취득을 경축하기 위해서 준공식 등의 소요비용 경비는 원가에 산입할 수 없고 해당 비용으로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준공식을 할 경우에는 이것은 준공식에 들어가는 비용은 그냥 비용으로 떨어내야지 취득원가에 포함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해서는 이게 취득원가에 포함이 되느냐 아니면 포함이 되지 않느냐 이 두 가지를 서로 잘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구축물과 공구기구의 비품의 취득가액입니다. 구축물, 기계자치, 선박, 차량 운반구는 건물에 준하여 처리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들은 좀 큰 것들이죠. 금액 가치가 큰 것들은 건물에 준하여 처리를 하면 되는 것이고, 금액이 과소한 품목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내용연수가 3년을 초과하는 것으로 거래 단위당 100만원을 초과하는 사무기계 등등등등은 공구기구 비품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의 개시나 확장을 위하여 보유하는 것과 고유 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책상, 의자 등등등은 거래 단위당 100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공구기구 비품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기준이 100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공구기구 비품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임차 점포 시설물 및 건설 중인 자산입니다. 그래서 임차 점포에 대한 시설비로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것은 고정자산으로 처리하고 감가상각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금고비 등 동산에 속하는 임차 점포에 대한 시설물은 유형자산 계정 중 업무용 동산 과목으로 처리를 하게 되고, 기타 부속 설비로 부동산에 속하는 임차 시설물 중은 임차 점포 시설물 과목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영 목적을 위하여 영업용으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유형자산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 건설을 위한 지출액, 건설을 위해서 소비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으로서 다음과 같이 지출한 금액은 건설 중인 자산 과목으로 취득 처리하고, 건설이 완성되어 당해 건설의 원가가 확정된 때에는 건설 중인 자산 과목 금액을 유형자산의 해당 과목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자, 지금 건설 중인 자산의 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짓고 있다는 거죠. 건물을 이렇게 해서 5층짜리를 지을 경우에 이렇게 짓고 있는 중입니다. 중일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아직까지 지금 자산으로는 아직까지 효용성이 없다는 거죠. 사용 수익하고 통제가 가능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다. 그런데 조만간에 이게 완성이 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지금 건설 중인 자산으로 해서 일단 처리를 해놓고 이게 완성이 되면은 그 금액을 대체를 시킨다는 거죠. 자, 참고해 보시면은 건설 중인 자산의 상각입니다. 가까운 장래에 완성되어 자기의 경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산으로 간접적인 사용 목적 자산이다. 따라서 건설 중인 자산은 그 자체가 아직 고정 자산으로서의 기능은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각하지 않는답니다. 상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취득해서 자산으로서 효용성이 있을 때 이때 비로소 상각을 시켜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에 있어서는 상각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비상각 자산에 속한다. 예. 그래서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형자산의 취득가액입니다. 그래서 뭐 특허권이나 영업권 이런 경우에 동종기업이 올리는 평균 수익률보다 더 많은 초과 수익력이 장래에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피합병회사의 순자산의 공정가액을 초과하여 합병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영업권으로 처리하며, 그래서 이제 1편에서 이제 영업권이 어떠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취득법에 의한 합병의 경우에만 인정하고 자가창설의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자가창설의 경우에는 위드NH는 이렇게 해서 많은 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성은 1억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영업권으로 계상해서 자산 가치를 올리겠습니다.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는 안 되는. 자가창설 영업권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삼성전자하고 애플하고 합병할 때 이때 다른 곳에서 바라볼 때 애플에서 가지고 있는 영업권 아니면 삼성에서 가지고 있는 영업권 이것은 인정될 수 있지만 자가적으로 내가 우리 회사가 자체적으로 가지는 영업권은 얼마다 이렇게 해서 계상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임차계약 만료 시 회수할 수 있는 임차보증금 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권리금 감옥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취득 형태별 취득원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수법에 의하여 합병의 경우에는 순자산의 정상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대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그리고 영업양수에 있어서는 영업에 포함되어 있는 유형자산을 평가하고 그 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대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그리고 전세권에 있어서는 계약 만료 시 회수할 수 있는 금액 이외의 추가로 지급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그래서 그 차액분만큼에서 취득원가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표권, 특허권, 실용시향권, 의장권 등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등록하기까지 지출한 금액은 산업재산권 감옥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등록하기까지입니다. 등록하기까지 지출된 금액은 재산권 감옥으로 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는 연구개발과 개발 단계로 구별하고, 그래서 지금 앞쪽에서도 이것을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업 회계에 있어서도 연구와 개발 단계로 구분을 하고,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다음의 자산 인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그 금액을 개발비 감옥으로 처리한다. 그리고 다만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을 보아서 단기 비용으로 처리를 한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에 출제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자산 인식 요건을 모두 다 충족을 했을 때 비로소 개발비를 감옥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이게 애매모호하다 이러면은 무조건 연구 단계로 해서 비용으로 떨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연구 단계에 속하는 일반적인 활동입니다. 그리고 개발 단계에 속하는 일반적인 활동. 자, 연구 단계는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 연구 결과 응용하는 활동, 탐색하는 활동, 그리고 설계 및 최종 선택하는 활동. 그리고 개발 단계는 이제 연구 단계는 아직 가시적인 단계이고, 개발 단계는 이제 시제품을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서로 상이한데, 자, 개발 단계 보시면은 생산 전 또는 사용 전의 시작품과 모형을 설계 제작하는 시험 활동. 해서 시작품 모형 이게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기술과 관련해서 공구, 금형, 주형 이제 설계하는 활동. 그리고 상업적 생산 목적이 아닌 소규모의 시험 공장을 설계, 가동하는 활동.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 등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선정된 안을 설계, 제작, 시험하는 활동.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다 설계자가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완성품이 다 나왔다, 설계 도면이 다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의 경우에는 기타의 무형자산 과목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철도의 측선을 전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측선의 부설, 그리고 계약에 의해서 당해 전용 측선 이용권을 설정하기 위해서 지출된 금액, 그리고 전신전화 전용시설 이용권, 전기가스 공급시설 이용권, 그리고 전용 측선 이용권의 취득원가는 다음 기간에 의거해서 상각을 실시한다. 그래서 내용연수는 20년으로 한다. 그리고 업무의 성질상 대량구매 또는 건당 100만원을 초과하여 구입하는 소프트웨어의 구입비. 자, 이러한 것들은 다 무형자산으로 취득을 하게 된다는 거죠. 무형자산입니다. 자,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하는데 소프트웨어도 다 권리를 사가지고 오는 거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사가지고 오는 것이고, 그것은 100만원 초과입니다. 100만원 초과입니다. 네. 자, 그리고 기타 비유동 자산의 취득가입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로 특정한 전신이나 전화국의 교환 설비를 통해서 통화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은 전신전화 가입건으로 처리를 하고, 동전신전화 가입건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반환 가능한 금액 이외에 추가적 요인으로 지출되는 장치비 등은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리고 전신전화 가입건 취득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첨가 매입해야 되는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까지 보유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보유증권 감옥으로 처리한다. 투자증권의 만기보유증권으로 한다. 앞쪽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타인의 재산을 전세의 조건으로 임차 사용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증금은 임차 보증금으로 처리하고,
타인의 재산을 임차 사용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월세는 임차료로 처리를 한다. 그래서 임차 보증금이냐 임차료냐 이제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골프장 및 콘도 시설 등의 이용을 위해서 일정액을 지급하고 주 탈퇴 시 동액을 환급받게 되는 스포츠 시설 이용권은 기타 비유동자산 과목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그 항목들은 이제 단일로서 이제 OX 지문으로 이제 출제가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조합의 회계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틀린 것은 1번이죠. 전신 전화 가입권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전화국으로부터 반환 가능한 금액 이외에 추가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단기 비용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2번에 무형자산이 아닌 것은 전신전화 가입권. 자, 그리고 3번에 고정자산의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에 보시면은 같은 종류의 자산, 다른 종류의 자산과의 교환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래서 이종 자산인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판매하는, 그리고 판매할 때는 공정가치로 판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던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4번에 건물의 취득가액에 가산할 수 없는 것은 중공식 비용은 단기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5번에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틀린 것은, 그래서 지금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지금 4번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에 있어서 그 건축물을 철거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나중에 취득원가에 포함을 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 비용으로 처리해야 된다. 자, 그리고 6번에 갑농협의 토지가 을농협의 창고와 교환되었다. 그러면은 이종자산이죠. 이종자산일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판매했는 가격이죠. 그래서 공정가치입니다. 그래서 갑농협이 창고의 취득원가로 인식할 금액은 내가 가지고 있던 토지를 시장에 내다 놓고 팔았을 때의 그 금액이죠. 그래서 토지의 공정가치 400원이고 단 두 자산은 이종자산이고 갑농협은 을농협에 100원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줬다. 그러면은 400원에다가 100원을 더 줬으니까 500원이다. 네. 자, 그리고 7번에 다음 중 토지 취득 시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없는 것은, 정답은 3번이죠. 토지 매입 이후에 부과되는 재산세, 여기에 있어서는 세금과 공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전에 발생되었던 취득록세는 원가에 포함시킬 수 있지만. 자, 그리고 8번에 다음 중 일반적으로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되는 것만 고른 것은, 자, 이것은 이제 수익적 지출하고 자본적 지출 두 가지를 구분하는 건데, 자, 일단 정답은, 자, 방수공사비. 이제 방수공사비는 당연히 수익적 지출이죠. 그래서 취득원가에 가산을 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선비, 그리고 이제 벽의 도장, 이런 것들은 수익적 지출이고 자본적 지출은 다와 마로 먼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9번에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한 차입금의 이자 그리고 이와 유사한 비용은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일단 원칙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원칙이라는 거죠. 원칙. 자, 그리고 10번에 무형자산 창출을 위한 내부 프로젝트 시 연구와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을 구분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구분이 불명확할 경우에는 연구 단계로 봐야 된다고 했죠. 연구 단계로 봐야 된다. 개발 단계는 어느 정도 다 이제 시제품이 나오고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유형적으로 보이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10번은 이제 X가 되겠습니다. 개발 단계가 아니라 연구 단계로. 그리고 11번에 토지로만 사용할 목적으로 지상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를 일괄 매입했을 경우에는 건물 매입 대금 전액을 토지의 원가로 산입한다.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토지 건물을 구입했지만 건물은 다 없애버리고 건물에 해당하는 금액은 토지에 다 포함을 시켜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12번에 같은 종류의 자산으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그래서 자, 지금 여기에서는 동종자산이죠. 동종자산. 동종자산일 경우에는 장부금액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취득원가에다가 감가상각 누계까지 가만히 되어 있는 장부금액으로 이제 교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공정가치가 아니라 이제 장부금액입니다.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3번에 고정자산의 매입이
경우에는 매입가액에 중개수수료, 등록세, 취등록세, 정지비 등 매입 후 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직접 관련된 지출을 가산한다 해서 취득원가에 포함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